네, 안녕하세요. 영민한 투자. 오늘은 영민한 김프로로 인사드립니다.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 영민한 김프로 나와 있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증시 상황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네. 이 뒤에 있는 드라이버로 좀 그렇죠. 시원한 스윙 그리고 좀 시원한 정보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매니저님. 네, 오늘도 시원한 한 준비되셨나요? 방을 좀 날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제부터 날씨가 좀 되게 흐리잖아요. 맞아요. 오늘 오전까지 되게 좀 꾸물꾸물했었는데 이제 점심시간에 제가 이제 방송국에 오다 보니까 뭔가 날씨가 조금 개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늘 영민한 프로 끝나자마자 주식시장이 이제 좋아지기를 기대하고 그러니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종목들 중에 시원한 한 방이 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시원한 한 방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라운딩 시작하기 전에 증시 코스 진단부터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참 어제 코스닥이 2% 넘게 밀려나고 오늘도 1%대로 밀려나고 있는데 네. 자, 오늘의 증시 코스 상황 진단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의 증시 코스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일단 오늘 증시 상황이 되게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코스 상황을 파3홀로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3 홀이요. 네. 2차 전지도 계속 조금 밀려나고 있고 네.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장이 이제 네.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이 좀 심해지면 대응하는 게 그만큼 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제가 왜 파3홀로 진단을 해드렸는지 네.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항상 제가 이제 물리학의 법칙들을 좀 빗대어가지고 많이 설명을 좀 네. 드리는데 관성의 법칙이 또 정확하게 잘 적용되는 시장이 또 주식시장이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차트 분석을 할 때 추세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코스닥 시장이 1월부터 계속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가 3월 14일 날 SBB 사태가 터지면서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한 7% 정도 떨어졌어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저점을 찍고 나서 또다시 이제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최근에 이제 910포인트까지 올랐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고점 대비하면 한 50포인트 가까이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저는 오늘 아침에 만들어진 저점이 뭐 단기 조정의 마무리 국면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코스닥 일봉 차트를 열어보시면 5일선 조정, 그 다음에 21선 조정이 오늘 한꺼번에 들어왔거든요. 네. 21선 라인을 딱 찍고 아래 꼬리를 좀 만들면서 지지력을 지금 발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어제 오늘 매도를 많이 했잖아요. 항상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하면 우리 국내 주식을 팔고 떠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더 많이 사는 게 또 외국인들 투자자들의 습성이었기 때문에 네. 관성의 법칙을 이제 깨고 주가가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을 됐다가 급격하게 이제 조정을 받은 상황에서 오늘 오전장에 저점이 어느 정도 좀 확인이 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제 지금은 도망칠 자리가 아니라 네.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SBB 사태가 터졌을 때도 오히려 신규 진입을 노리고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고. 맞아요. 그 오히려 이후로 계속 올랐었어요. 맞습니다. 또. SBB 네. 사태가 주식시장의 호재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는 건 그냥 딱 하나 이유예요. 코스닥 지수가 그동안에 워낙 많이 올랐다. 맞아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안에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의 비중이 너무 많이 커졌다. 네. 그래서 이틀간의 이제 조정을 통해서 그런 이제 잡음들을 어느 정도 좀 해소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을 이용해서 다음 주 시장 반등을 좀 감안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IT 소부장 종목이라든지 제약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반등 들어오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 이런 종목들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종목들도요. 네. 대장주들 위주로 좀 보시면 에코프로, BM, LNF,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이 막 10%, 20%씩 급락 나온 게 아니에요. 네.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이번 주 초반에 오버슈팅이 조금 들어왔던 자리를 좀 되밀어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쪽에서도 분명히 다시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뭐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감안을 해보면 물러설 곳이 아니라 오히려 네. 이번 조정을 또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증시 코스 상황을 파3홀로 진단을 해드린 겁니다. 네, 오늘의 하락장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좀 자신 있게 시원하게 스윙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홀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가장 먼저 도착한 홀은 매니저님 종목들 잘 가고 있는지 리뷰해보는 네. 종목 리뷰 홀인데요. 자, 가장 먼저 리뷰해볼 종목은 바로 어제 소개를 해주신 종목입니다. 이수화학인데요. 자, 이 종목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종목은 뭐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홀인원 종목으로 평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프로님 홀인원 나이스샷 축하합니다. 아, 정말 전장이 길었는데 네. 바로 이렇게 홀컵 안으로 하루 만에 들어갔어요. 하루 만에 목표가를 달성했거든요, 네. 매니저님. 어저께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이 경제사절단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 리스트를 언급드리면서 네. 주가가 지금 좀 덜 올라온 종목들이나 혹은 아주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어저께 이제 시장 분위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맞아요. 오히려 좀 주춤주춤하는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그 종목 중에 제가 이제 이수화학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좀 픽을 해드렸었죠. 어제도 장 막판까지 이수화학이 이제 급등을 해가지고 바로 어저께 그냥 몇 시간 만에 목표가를 바로 달성을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10%가 훌쩍 넘게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목표가 뛰어넘어서 단 하루 만에 지금 24%가 지금 수익이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홀인원 종목으로 진단을 해드린 거고 오늘 이수화학뿐만 아니라 똑같이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있는 한농화성이라든지 뭐 탑머티리얼이라든지 이런 종목들까지도 이제 초반에 강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2030년까지 이 전고체 배터리를 포함한 2차 전지 쪽에 뭐 20조 원을 또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수화학, 한농화성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2차 전지 종목들 외에도 제가 어저께 네이버 밴드에다가 네. 경제사절단에 포함되어 있는 상장 기업 리스트를 올려드렸거든요. 오. 다음 주에 또 분명히 이렇게 이수화학처럼 모멘텀을 좀 받고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네. 종목들 한번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수화학은 하루 만에 무려 24% 수익률 챙겨가면서 이렇게 홀인원 종목 기록을 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바로 엊그저께 소개를 해주신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굉장히 기대가 됐는데요. 경인양행입니다. 이 사카린 제조업체잖아요. 맞습니다. 자, 이 종목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종목은 버디 종목으로 평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프로님 버디입니다. 축하합니다. 지금 경인양행도 꾸준히 좀 잘 올라가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목표가까지 좀 갈 수 있을까요? 네, 요즘? 목표가까지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세가 이제 좀 살아나고 있는 종목이고 오늘 미국 증시도 3대 지수가 다 하락을 했잖아요. 네.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3대 지수가 하락을 할 때 그나마 좀 유일하게 상승했던 업종이 반도체 장비 업종이었어요. 램 리서치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고 ASML도 이제 실적 발표를 네. 했는데 나름대로 이제 괜찮은 실적이 나왔고 혹시나 저는 이제 실적이 안 나왔어도 오히려 지난번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맞아요. 난 이후의 흐름을 보면 업황이 오히려 이제 바닥을 쳤다. 실적 발표를 하고 나니까 오히려 업황 바닥에 대한 얘기가 더 강하게 나오잖아요. 네.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오늘 미국의 이제 장비 종목들이 다 급등을 하다 보니까 오늘 IT 종목들 중에서도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전후공정 장비 기업과 그리고 소재 기업, 특히 미세 공정과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SNS텍이라든지 FST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 경인양행 이런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 지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코스닥 시장이 장중에 3% 가까이 급락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도 물론 이제 지수가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시장과 오늘 시장을 비교를 해보면 가장 큰 차이가 어제는 그냥 무차별적으로 네. 모든 업종이 다 하락을 했어요. 2차 전지 종목들도 많이 빠지고 IT 종목도 빠지고 제약바이오도 빠지고 AI 로봇 뭐 이런 종목들까지도 전부 다 조정이 좀 들어왔었는데 네. 오늘은 IT 종목들이 일단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2차 전지 섹터에 이제 조정이 들어오는 거 하락 방어를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제하고는 오늘 시장은 분명히 조금 다른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IT 종목들이 이제 좀 터닝이 된다라는 거 가능성을 염두에 해두고 종목들을 좀 잘 보셔야겠죠. 경인양행이 이제 사카린과 관련해서 이제 실적 호조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렸지만 네. EUV에 들어가는 포토레지스트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설명을 좀 드렸기 때문에 반도체 미세 공정과 관련된 수혜주로도 분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차트 잘 보시면서 대응을 목표가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목표가를 제가 6,000원 정도 제시해드렸으니까 이제 겨우 5,000원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도 접근 가능할 네, 것 지금도 같아요. 충분히 네.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한번 공략을 좀 해보시고요. 6,000원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수화 그리고 경인양행 모두 뭐 홀인원, 버디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둬줬습니다. 자, 그럼 다음 홀로 바로 이동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매니저님 좋은 성적 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고민도 또 해결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들어온 사연은 바로 셀바스 AI를 가지고 계시는 네. 분이 있습니다. 33,000원에 들어가셨고요. 31,000원에 들어가
들어가셨고요. 비중 10%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종목 고민을 남겨주셨는데요. 아, 그때 고점에 조금 들어가신 것 네. 같아요. 그때 이후로 유상증자 이슈 있고 나서 좀 빠졌잖아요. 오늘 또 다시 좀 급등하고 있던데 네. 매니저님 이 종목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악재가 나오고 난 이후에 이제 주가가 완전히 좀 무너져 내렸거든요. 네. 특히 이제 셀바스 AI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4월 들어서면서부터도 계속 시장에서 조금 소외되는 모습이었는데 맞아요. 일단 셀바스 A는 저는 이글 종목으로 진단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이 글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네, AI 모멘텀 아직 살아있다 이런 네. 의견이실까요? 아니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일반장전 방송을 할 때 네. 호재가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는 종목으로 셀바스 AI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오, 드렸거든요. 네. 근데 오늘 장중에 지금 20%가 넘게 이제 급반등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결국에는 셀바스 AI라든지 오늘 마음 AI도 장중에 20%가 넘게 급등이 나타나고 네. 있고 솔트룩스라든지 이런 AI와 관련된 종목들이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워낙 시장 흐름 속에서 좀 소외된 시간이 좀 길었었고 조정의 폭도 이제 강했었다 보니까 반등 자체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네. 매물 저항이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막 물타기한 물량들도 많을 거고 아직도 투매를 하려고 하는 물량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반등이 들어올 때마다 매물 저항이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미국 쪽에서 뭐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또 AI 새로운 이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다. 네. 엔비디아에서 GPU 뭐 1000개를 샀다. 만 개를 사실 샀다.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 AI 관련주들이 또 올랐었는데 그러니까요. 요즘은 또 참 시들시들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주 네. 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을 만한 좋은 호재거리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2차 전지 종목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맞아요. 수급이 다 2차 전지 소재나 장비 이런 종목들 쪽으로 쏠려 있었잖아요. 또 차전지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이런 이제 2차 전지나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쉬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종목들이 반등의 흐름들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셀바스 AI뿐만 아니라 뭐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과 오늘 초반에 또 로봇 종목들이 좀 튀어올랐잖아요. 네. 어제 시간의 시장에서부터 상승이 좀 들어왔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뉴로메카 같은 이런 종목들이 차트 보시면 거의 다 비슷해요. 1월부터 막 이제 급등을 해가지고 거의 한 2개월, 3개월 동안 계속 올라가다가 3월 중순부터 이제 추세가 꺾이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한 달 가까운 지금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때도 충분히 좀 됐다. 실적 시즌이 들어오면서 더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들이 이제 반영되고 있습니다만 실적에 대한 악재는 충분히 주가에 이제 선반영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로봇이라든지 AI 관련된 종목들이 다음 주에도 추가적인 시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일단은 셀바스 AI는 매수하신 한 3만 원 근처까지는 반등을 염두를 좀 해두고 보유하시라는 관점에서 이글 종목으로 진단을 좀 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바스 AI 이렇게 이글 종목으로 진단해 주셨습니다. AI 로봇 관련 모멘텀 다시 한번 주목해보자라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또 남겨주셨습니다. 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콜로 바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참 좋은데 네. 전장까지가 너무 길고 좀 고단한 시장인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좀 시원한 수익률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첫 번째 월세 홀인원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23,300원의 현재가로 모트렉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트렉스도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차량용 맞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자동차 업체잖아요. 인포테인먼트와 네. 관련된 이제 종목이죠. 사실 이제 전기차 종목들이 워낙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지금 움직이는 패턴들을 보면 양극재, 음극재 이런 소재 종목들이 강하게 좀 맞아요. 움직였고 네. 그러다가 이제 현대차, 기아의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성우 하이텍 같은 이런 부품주들이 또 급등을 했었죠. 네. 그러고 난 이후에는 이제 이번 주 들어서면서부터 코인테크라든지 아니면 TSI라든지 이런 또 장비 종목들이 이제 급등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제 남아있는 건 결국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차량용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모트렉스를 눌림목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좀 해왔고요. 2027년에 이제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테슬라를 포함해서 완성차 회사들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모트렉스는 가장 기본적으로 AVN과 관련된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아주 좋아요. 재무제표 열어보시면 뭐 네. 계속해서 연간 영업이익이 수백억대 영업이익이 오. 나올 정도로 실적이 아주 좋은 회사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매출액도 꾸준히 늘고 꾸준하게 있네요. 정말 계속 네. 우상향하고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성장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나 올해 연초에 이 모트렉스가 아주 좋은 이제 수주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요. 쌍용차를 대상으로 5년 동안에 무려 1,826억 원 규모의 배터리 팩 공급 계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 쪽에서도 지금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발을 이제 좀 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배터리팩 장기 공급 계약을 한 것 때문에 어쨌든 실적에 대한 이제 안전망이 이제 만들어진 거고, 최근에 또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또 충전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잖아요. 이 충전 관련된 이슈가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전기차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내봤자 충전할 데가 없으면, 우리가 보통 주유소 가면은 주유 넣는데 기름을 넣는데 한 5분 길어야 10분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급속 충전을 한다라고 해도 최소한 30분 이상 걸리는데, 거기다가 충전 설비가 모자라가지고 그 충전을 하는 충전소를 찾는 데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하면 누가 전기차를 타고 다니겠어요? 결국에는 전기차 보급과 같이 가야 되는 게 이 충전 인프라와 관련된 이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의 충전 인프라 관련해서도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서도 내년부터 제법 이제 큰 폭의 실적 성장이 좀 가능할 걸로 보여지거든요. 차트를 한번 열어보시면 모트렉스가 최근에 강하게 한번 좀 상승을 했었다가 최근 며칠 동안에 기술적인 좀 조정을 좀 받으면서 딱 21선 눌림목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좀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좀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시장도 조정받았고, 시장이 조정받는 와중에 거의 대부분의 업종,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 대비 한 10에서 15% 정도 이제 기술적인 조정이 들어왔다라고 보면 되잖아요. 이런 조정을 이용해서 또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좀 접근한다라는 측면에서 전기차와 자동차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에서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모트렉스를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목표가는 1차 목표가 23,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8,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은 바로 모트렉스였습니다. 다음 주에 현대차의 실적 발표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자동차주도 다시 한번 봐야 할 시점일까요? 네, 부품주들도 어쨌든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올랐다가 결국 이번 주 들어서서 다시 한번 좀 숨고르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세로 뉴스가 아니라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3분기 때까지도 IRA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실적이 또 증가할 수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현대차, 기아차도 보조금과 관련해서 지금 당장은 제외가 됐지만, 그래서 미국이 지금 공장 열심히 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IRA와 관련된 이제 수혜 속에서도 주목을 한번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은 이제 다음 주에도 계속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모트렉스 알아봤고요. 두 번째 원샷 홀인원 존도 바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홀은 좀 전장이 짧은 것 같아서 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도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9,100원 현재가로 이수페타시스를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또 기판 업체잖아요. 네, 기판, PCB, MLB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요. 아까 제가 엔비디아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 쪽으로 MLB 기판을 이제 주로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 뭐 이런 신성장 섹터에 이제 이슈가 부각되면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서는 종목이거든요. 이수페타시스도 저희 영민한 투자 시간에 거의 뭐 3번, 4번째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러니까요. 수익을 많이 냈었어요. 맞습니다. 소개를 할 때마다 정확하게 목표가 터치하고 이제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좋은 타이밍이 한번 만들어졌기를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내용적인 측면 이제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보면, 미중 반도체 이제 무역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 미중 간의 전쟁에 우리나라가 중간에 지금 끼어들어가가지고 어제부터 계속 좀 시끄러운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중국의 이제 대만해협 문제도 정부에서 이제 코멘트 한 걸 가지고 막 이제 트집을 잡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어저께 시장이 너무 좀 과도하게 빠진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노이즈들이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오후 들어서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오후 들어서면서 더 이제 그런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듯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낙폭을 좀 키우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진정이 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어쨌든 우리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뭐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정말 좀 중요한 빅
이벤트이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과연 주식시장에 어떤 선물 보따리를 이제 가져다 줄지 네. 그 부분을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기업들과 서로 이제 협력을 하거나 미국에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사절단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모멘텀이 아직 강하게 부각되지 않은 종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 종목들을 이제 좀 틈새로 공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는 챗 GPT 이제 열풍이 시작되면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뭐 어마어마한 열풍이 이제 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좀 걱정을 하는 게 AI라든지 로봇과 같은 이런 산업들이 메타버스처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변죽막 막 울려가지고 네. 주가가 막 급등을 했다가 실체 없이 막 계속 조정받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니 실제로 지금 우리 국내 주요 대기업들도 그렇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그렇고 이 AI라든지 로봇과 관련된 이 신성장 섹터를 선점하기 위해서 정말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리뷰를 해드릴 때 뭐 셀바스 AI 진단을 해드릴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AI와 관련해서 새로운 이제 모멘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모멘텀들을 좀 봤을 때 오늘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빠지고 있고 대신해서 IT 단의 종목들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AI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 방어를 지금 아주 잘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이런 이제 눌림목 조정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쪽 수주가 이제 계속 늘어나면서 북미 네. 쪽 수출 물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올해 이제 매출액이 한 7,200억, 영업이익은 1,400억 정도 이제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아직도 실적이 좋아지는 거에 비해서 주가가 못 따라가고 있다. 네. PER이 지금 거의 한 4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평가됐네요. 초저평가되어 네. 있는 상태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거 주목을 좀 해보시면서 공략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9,100원 정도에 편입을 하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500원 정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공략을 해보고요. 손절 가격은 8,000원 정도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 바로 이수페타시스였습니다. 네. 두 종목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매니저님 끝나고 또 공개 방송 있으시죠? 원래 금요일은 제가 무료 방송이 없는 네. 날인데 오늘 이틀 동안의 시장 변동성이 워낙 좀 크다 보니까 불안해하시는 또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장 끝나자마자 오후 4시에 지금 시장 상황 정확하게 진단 한번 해드리고 다음 주에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MBN골드 홈페이지나 유튜브 MBN골드 채널로 들어오셔서 무료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우리 매니저님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더 알찬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후장에도 나이스 샷! 나이스 샷!